박주원은 대하소설급 음모예요. 주성령은 입 맞춰달라고 했다니까요. 전화해가지고 이 DJ 제보 논란의 진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대하소설급 음모다. 또 주성령 전 의원은 입 맞춰달라고 전화까지 했다. 그리고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부터 좀 여러분 설명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습니다. 주성령 의원, 박주원이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당과 언론에 한 해명하고 말을 좀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다니까요. 그러자 박주원이 주성령도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으면서 지금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다니까요. 네. 2006년에 DJ 비자금 제보하겠다면서 박주원이 찾아왔다. 이후에 그의 사무실에서 100억 원짜리 CD를 내가 받아왔다. 이게 주성령 전 의원 주장입니다. 한편 박주원 전 최고는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요?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 사무실이라니. 나는 안산에 있었는데. 자, 주성령 이제 와서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주원은 정계에 뒤흔들 만한 내용이 담긴 정보 2년간 간직하다가 왜 뒤늦게 의혹을 제기하느냐. 이거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성령 처음 CD 줄 때 제보자가 은행 부장이라고 그러더니 말이에요. 최근에는 또 대학 총장이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니까요. 박주원 제보 의혹 왜 지금 터지는 거예요? 이거 어설픈 음모론, 어설픈 음모 같아요. 핵심은 이용주 의원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서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안철수 대표, 박주원 10년 전 행동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이용주 의원은 징계는 내가 아니라 박지원 의원이 요구를 했다니까요.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복잡하죠? 들어보시죠.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사건 제보자로 언론에 공개된 후에 여러 번을 나한테 전화 걸어와서 자신의 진술에 맞춰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요, 무슨 말을 맞춰달라고 그래요? 제가 녹음 다 해놨습니다. 언론과, 녹음하셨어요. 언론과 당에다가 한 해명하고 네. 좀 똑같이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예. 녹음해놓은 내용을 그러면은 뭐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예. 저는 뭐 이런 거를, 녹음을 하거나 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사건의 진실을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황당한 얘기라고 하면서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박주원 최고위원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한 게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 2006년 DJ 비자금 제보를 하겠다며 찾아왔고 이후 그의 사무실에 가서 100억 원짜리 CD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조성영 의원을 과거 이제 검찰에서의 그 인연이나 친분 관계로 예. 가끔 연락도 하고 이제 만났지만은 그런 자료를 주 의원에게 준 적도 없고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 원짜리 CD 발행일을 보면 2006년 2월입니다. 예. 퇴직 전에 가지고 있지도 않을 CD 사본을 어떻게 2005년 10월에 제가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오셨는지 예. 대하소설 같은 그런 어설픈 음모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정치 이거 살떨려 하겠어요? 이거 누구가 한쪽은 이건? 근데 지금 이 사건이요. 네. 무슨 DJ의 이 비자금 CD가 네. 무슨 어떤 이 발견됐다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2009년에 대검에서 이미 다 끝난 무혐의 얘기. 처리를 해서 끝났거든요. 예. 근데 그때 관련되는 자료를 갖다가 누가 줬느냐 하는 문제가 왜 지금 터졌느냐라고 봤을 때는요. 예. 저 박주원 최고위원이 어쨌든 안철수 측에서 있는 네. 지금 바른정당하고의 통합 쪽을 주장하는 쪽의 최고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박주원이 저걸 갖다가 당시 네. 한나라당 주성영 검사 출신 의원한테 주고 네. 저분은 대검의 정보관 출신으로 정보에서는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주원 씨가요. 네. 그런데 박주원 씨가 그걸 주고 난 직후에 네. 2006년에 6월에 이제 이 당시 한나라당 지자체 선거에 안산시장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당적을 이 국민의당 쪽으로 이제 옮긴 부분이죠. 예.
자, 이 대목에서 저 어떤 폭로가 보도되고 나온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당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하는 부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어떤 이 함의를 포함하고 있고 그거는 정계 개편하고도 연결돼 있는 이런 수가 뒤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주성영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정계 은퇴했는데 왜 나를 끌고 들어오나. 당신 집안 일은 내가 모르겠고 박지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생명이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DJ의 햇볕 정책을 어떻든 대다수가 추종하는 정당에서 저걸 했다고 하게 되면 정치 생명이 저기서 끝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줬다라는 꼬리를 떼야 정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필사적으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참 저 양반 같은 경우 뭐 정보가 모두 내 손 안에 있어야 했다는데 그 정보로 승하고 정보로 망한다는 생각도 들고. 정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이념과 이익 집단의 이제 활동인데 여기에 상당히 그 팩트가 또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와요. 당연히. 그러면서 상당히 정치판이 뭐 공작 이런 것들로 이제 상당히 넘질나지. 그래서 보면은 되게 정치적 격변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난무해요. 공작이 난무. 뭐 그냥 뭐 CD를 까고 서류를 까고 막 이런 것들이 정치적 격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씨는 어떻든 간에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제 일정하게 그런 걸 통해서 정치판에서 일정하게 진입하고 뭐 자리를 잡았다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다른 공작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주성영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한 발언을 하면서 자신도 지금 다시 정치권 롤백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뭐 이게 지난 일인데 왜 만약에 주성영 의원이 정치 생각 없으면은 지난 일인데 왜 그러세요? 나 이것 때문에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넌 뭐 유죄도 받았어요. 이렇게 할 텐데 저분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때 박지원이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 공작 대 공작.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성영 의원이 사실은 그 전에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치판에서 생존하거나 입지를 다진 경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저분이 우리 모두 다 잊혀졌는 줄 알았는데 이걸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공작이 날개를 편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한참 가겠네요. 정치판이 공작 대 공작. 그게 공작. 이런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으로. 박지원 전 대표가 아니라 박주원 최고위원이라고 똑똑하게 말씀해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지금 명분을 좀 잃었어요. 먼저 주성영 의원이 소위 말해서 DJ 비자금 제보한 적 없다고 입을 맞춰달라고 폭로를 해버렸고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박주원 최고의 소명을 듣기도 전에 최고위원직을 박탈하고 당원 자격을 박탈해버렸어요. 당원권 정지. 정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박주원은 통합하다. 박주원은 부정직한 정치 공작을 했다. 따라서 통합은 부정직하다. 이런 3단 논법이 이미 형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나아가서는 안철수 대표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미 호남에서는 통합은 부정직하다고 하는 중요한 그 걸림돌이 만들어져 버렸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김광덕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논란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과거에는 이 박주원 최고위원하고 주성영 전 이제 한나당 의원이죠. 이 사람들이 가끔 만나고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거를 소위 사실이 아닌 거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5월 동주 또는 동상 이몽 관계였는데 지금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상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이여서 지금은 완전히 뭐 서로 따로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는 저 사람들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의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보 조작 의혹 이에서 이번에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박주원 최고위원의 이러한 의혹, 의혹 이런 게 벌어지는 거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향후 정계 재편에서 바람에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홍석. 이게 이 정치판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이 진짜 그 녹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있다 네. 하니까 까라. 네. 있다 까라 하다가 네. 안 깠죠. 네. 자, 이번 사건도 똑같죠. 네. 박주원, 주성령 간의 네. 통화 내용을 녹음 까봐. 네. 깐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논쟁을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저 두 분은 기본적으로 정치 생명을 걸고 뭔가 이 결투를 벌일 만한 예. 그런 위치도 아니고. 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깐다고 해서 진실이 소명되는 것도 아니고 네. 단지 말을 맞춰달라라고 했고 안 했대잖아요. 또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가 대하소설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별 관심 없고 네. 영향력 없는 두 사람이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불쾌하다. 아니 그게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서영호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통합이 그 부정 이 뭐라고 질문이 네. 재미없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는 거죠. 알았어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예, 지금 요점은 그겁니다. 네. 박주원 의원님,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DJ 비자금이라고 특정해서 제보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뭔가 제보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CD 지분은 했다. 근데 주성영 의원이 그렇게 특정해서 제보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 맞추게 해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제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단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예. 박주원 최고위원의 입장이라든가 처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성영 전 의원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화에 대한 뭔가 한 방 먹여서 좀 힘을 좀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네. 피해는 그쪽이니까. 네, 그러면 주성영 의원 입장에서는 네. 전혀 본인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상황에서는.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본인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네. 아까 뭐 우리 최명진 전 의원은 본인이 정계를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차명진 의원 네, 차명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성도 잊어버리냐? 차명진 의원이라 하더만. 예, 아니.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엔 뭐 저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다시 복귀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모르는 뭔가 뒤에 좀 지저분한 뭔가 딜이 있거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분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까 양문석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관심이 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내놓는 얘기는 그냥 감정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약간 그 먹물을 조금 끼얹는 정도의 효과일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녹취는 없을 것 같아요. 녹취 아까 녹취록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게 이제 얘기가 결국 흘러가다가 음모론이 나오면서 그 이제 주인공이 이용주 의원이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걸 꺼내든 이유 박주원 전 최고가 그 이유를 잠깐 여쭤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보도 당일날 우리 당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당시 저는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현장에 있던 모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징계를 주장했다는 것인데 그 자료를 사전에 사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 중 적폐라 할 것입니다. 누굽니까? 청취자들께도 좀 알려드릴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 안 하시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럽니다. 이모 의원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의원님이요? 이모 네네. 의원이 누구신가요? 이모 의원님? 이게 좀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이용주 의원입니까? 예. 아, 이용주 그렇습니다. 의원. 예. 이용주 의원. 예. 준비되셨네요. 준비하신 분들만 하죠, 뭐. 예.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이미 다 끝난 일. DJ CD는 사실 무근이다. 일단 끝난 일. 그걸로 인해서 그 얘기를 끝낸 사람은 심판을 받았는데 이걸 다시 끝내는 이유는 그 공작으로 재미 본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주성용 의원이 뭔가 정치적 복귀를 노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편승한다. 네. 그런데 네. 그 주성용 의원 뒤에 또 누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용주 의원이 있는 거예요. 이용주 의원이 지금 뭐냐면 자기도 공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도 공작. 네. 그죠? 너도 반모면 있잖아요. 중요한 뭐 그죠? 사건 근데 터지면 아마 이용주 의원이 꼭 그러니까 등장하는 이용주 의원이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좀 등장했고.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한데 지난번에도 홍준표 무슨 네. 녹취 있다고 그렇게 네, 얘기해가지고 이 정치를 이렇게 공작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이 사람 배리는데 제가 지금 그건 뭐 걱정인데 하여튼 본인이 알아서 이번에도 할 일이고. 이 또 뭐 박주원 이거 무슨 관련해서 이거 또 자기가 무슨 자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뭐 음모적으로 뭐 까는 사람. 그렇게 공작하는 사람 인식이 될 수 이렇게 있다. 인식이 그 될 수 정도까지만 있어요. 하세요. 예. 근데 명예훼손 또 하여튼 뒤에 들어가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가. 그 정도 하시고 환경소장으로 갑니다. 근데 박주원 씨가 지금 이 사건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법적인 문제. 저 제보를 해줬는가 하는 문제에서요. 예. 물론 검찰 내부의 자료를 빼줘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10년이 지났으니까 문제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결국 저 사람은 지금 정치를 갖다가 국민의당에서 못하는 거 그리고 또 박주원 씨의 보스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타격 이 외에 나머지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주성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검찰에서 꼭까지 당신 누구한테 제보받았냐 하는 문제를 물어라 해서 그때 이제 이 나중에 끝났잖아요. 무죄가 벌금형으로. 됐지만은 뇌물로 구속되어 있던 이 박주원 전 시장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말을 하겠다 해서 양해를 받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정말로 드러난 부분에 봤을 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덕성에서의 질타 정도에 불과한 일을 이렇게 지금 이 판에 판을 벌이고 그리고 저 자료 박주원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자료는 검찰에 있을 자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료입니다. 저 자료가 언론에 흘러 들어가서 또 폭로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 박주원은 자신의 또 안철수 등에 대한 제거 업무에 대해서 또 업무론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 요 짧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서영호 선생님. 저는 뭐 그 박주원 최고가 본인이 당한 3단 논법에 역 3단 논법을 하고 있다. 이용주는 통합 반대파다. 이것은 이용주의 음모다. 따라서 통합 반대를 위한 음모로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용주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 그 사법당국으로부터 정식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던 자료지 결코 정부 당국의 뒷거래를 받은 자료가 아니라는 걸 밝혔고요. 또 하나는 재방송이나 패러디는 본번보다 재미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주원 그 최고위원의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뭐 여기 말씀하시는 패널도 다 유념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 회의 결과를 언론에 나와서 공개한 건 사실은 김경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다는 점을 잠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일단 긴급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상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당원권 정지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당원권 정지 절차를 취하고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으로 할 수 없는 정지되는 상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위원 사퇴 조치까지 취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련자들과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 말이 사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고 일흥의 지금 심증은 지금 언론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맞을 가능성이 진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답한 거 아닙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 2006년 DJ 비자금 제보를 하겠다며 찾아왔고 이후 그의 사무실에 가서 100억 원짜리 CD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주성용 의원을 과거 이제 검찰에서의 그 인연이나 친분 관계로 가끔 연락도 하고 이제 만났지만은 그런 자료를 주 의원에게 준 적도 없고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 원짜리 CD 발행일을 보면 2006년 2월입니다. 퇴직 전에 가지고 있지도 않을 CD 사본을 어떻게 2005년 10월에 제가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오셨는지
대하 소설 같은 그런 어설픈 음모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이거 살떨려 하겠어요? 이거 누구가 한쪽은 이건? 근데 지금 이 사건이요. 네. 무슨 DJ의 이 비자금 CD가 뭐 무슨 어떤 이 발견됐다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2009년에 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관련되는 자료를 갖다가 누가 줬느냐 하는 문제가 왜 지금 터졌느냐라고 봤을 때는요. 저 박지원 최고위원이 어쨌든 안철수 측에서 있는 지금 바른정당하고의 통합 쪽을 주장하는 쪽의 최고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언론 보도 이념과 이익 집단의 이제 활동인데 여기에 상당히 그 팩트가 또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와요. 당연히. 그러면서 상당히 정치판이 뭐 공작 이런 것들로 이제 상당히 넘질나지. 그래서 보면은 되게 정치적 격변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난무해요. 공작이 난무. 뭐 그냥 뭐 CD를 까고 서류를 까고 막 이런 것들이 정치적 격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씨는 어떻든 간에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제 일정하게 그런 걸 통해서 정치판에서 일정하게 진입하고 뭐 자리를 잡았다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다른 공작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주성영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한 발언을 하면서 자신도 지금 다시 정치권 롤백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뭐 이게 지난 일인데 왜 만약에 주성영 의원이 정치 생각 없으면은 지난 일인데 왜 그러세요? 나 이것 때문에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넌 뭐 유죄도 받았어요. 이렇게 할 텐데 저분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때 박지원이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공작 대 공작.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성영 의원이 처음 CD 줄 때 제보자가 은행 부장이라고 그러더니 말이에요. 최근에는 또 대학 총장이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니까요. 박지원 제보 의혹 왜 지금 터지는 거예요? 이거 어설픈 음모론. 어설픈 음모 같아요. 핵심은 이용주 의원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서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안철수 대표, 박지원 10년 전 행동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이용주 의원은 징계는 내가 아니라 박지원 의원이 요구를 했다니까요.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복잡하죠? 들어보시죠. 박지원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사건 제보자로 언론에 공개된 후에 여러 번을 나한테 전화 걸어와서 자신의 진술에 맞춰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 무슨 말을 맞춰달라고 그래요? 제가 녹음 다 해놨습니다. 녹음하셨어요. 언론과 당에다가 한 해명하고 좀 똑같이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녹음해놓은 내용을 그러면은 뭐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죄송한데 저는 뭐 이런 거를 녹음을 하거나 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사건의 진실을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황당한 얘기라고 하면서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박지원 최고위원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한 게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으니까. 보도를 통해 가지고 박지원이 저걸 갖다가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검사 출신 의원한테 주고 저분은 대검의 정보관 출신으로 정보에서는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원 씨가요. 그런데 박지원 씨가 그걸 주고 난 직후에 2006년에 6월에 이제 이 당시 한나라당 지자체 선거에 안산시장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당적을 이 국민의당 쪽으로 이제 옮긴 부분이죠. 자, 이 대목에서 저 어떤 폭로가 보도되고 나온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당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하는 부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어떤 이 함의를 포함하고 있고 그거는 정계 개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수가 뒤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주성영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정계 은퇴했는데 왜 나를 끌고 들어오나 당신 집안 일은 내가 모르겠고 박지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생명이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DJ의 햇볕 정책을 어떻든 대다수가 추종하는 정당에서 저걸 했다고 하게 되면 정치 생명이 저기서 끝날 수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줬다라는 꼬리를 떼야 정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필사적으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참 저 양반 같은 경우 뭐 정보가 모두 내 손 안에 있어야 했다는데 그 정보로 승하고 정보로 망한다는 생각도 들고. 이 정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박주원은 대하소설급 음모예요. 주성령은 입 맞춰 달라고 했다니까요. 전화해가지고 이 DJ 제보 논란의 진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대하소설급 음모다. 또 주성령 전 의원은 입 맞춰 달라고 전화까지 했다. 그리고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부터 좀 여러분 설명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습니다. 주성령 의원, 박주원이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당과 언론에 한 해명하고 말을 좀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다니까요. 그러자 박주원이 주성령도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으면서 지금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다니까요. 네. 2006년에 DJ 비자금 제보하겠다면서 박주원이 찾아왔다. 이후에 그의 사무실에서 100억 원짜리 CD를 내가 받아왔다. 이게 주성령 전 의원 주장입니다. 한편 박주원 전 최고는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요?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 사무실이라니. 나는 안산에 있었는데. 자, 주성령 이제 와서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주원은 정계에 뒤흔들 만한 내용이 담긴 정보 2년간 간직하다가 왜 뒤늦게 의혹을 제기하느냐. 이거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성령